한강뷰 삼촌이야. SK오션플랜트. 오늘 27% 가까이 오른 거 봤어? 근데 이거 처음 보는 종목 아니야. 내가 며칠 전에 콕 집어서 알려줬던 종목이거든. 그게 오늘 또 터졌어. 왜 올랐는지, 그리고 차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까볼 테니까 끝까지 들어봐. 이거 한 편 보면 이 종목 완전히 정리될 거야. 자, 오늘 왜 올랐냐? 시작은 미국이야. 그동안 미국이 해상풍력 인허가를 거의 막아놨었거든.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풍력은 비싸다 안 한다 하면서 신규 프로젝트 허가를 줄줄이 묶어놨었어. 그게 글로벌 풍력 업계엔 한겨울이었던 거지. 그런데 오늘 그 풍력 발전 제한 조치가 효력을 잃는다는 소식이 나왔어. 막아놨던 댐이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풍력주들이 줄줄이 상한가로 직행했어. 풍력 섹터 전체가 통째로 불기둥이었던 날이야. 왜 이게 이렇게 큰일이냐면 해상풍력은 한 번 사이클이 돌면 몇 년을 가는 인프라 사업이거든. 바다 위에 거대한 풍력 발전기를 수백 개씩 박는 거야. 한 번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설계하고 구조물 만들고 설치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려. 그러니까 규제가 풀린다는 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몇 년짜리 일감이 다시 열린다는 뜻인 거지. 마침 오늘 풍력협회가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거기서 2050년까지 이 시장이 20배 커진다는 전망까지 나왔어. 안 그래도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로 8,700선을 회복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거기에 풍력 규제 완화가 불을 붙인 거야. 꺼져 있던 큰 그림이 한 방에 다시 켜진 거지. 그럼 SK오션플랜트가 이 안에서 뭐 하는 회사냐?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려면 그 거대한 기둥을 아래에서 받쳐줄 하부 구조물이 가장 먼저 필요해. 잭킷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철 구조물인데 수십 미터짜리 강철 구조물을 바다 밑바닥에 박아서 그 위에 발전기를 올리는 거야. SK오션플랜트가 바로 이걸 만드는 회사야. 원래는 삼강 M&T라는 이름의 후육강간 조선기자재 회사였는데 SK그룹의 SK에코플랜트가 인수하면서 지금의 SK오션플랜트가 됐어. SK가 왜 이 회사를 샀겠어? 친환경 신재생 사업을 키우려고 일부러 해상풍력 구조물 회사를 그룹 안에 넣은 거야. 아시아에서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만드는 데는 손에 꼽히는 회사고 후육강관이랑 특수선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 여기서 핵심은 순서야. 해상풍력이 커지면 풍력 발전기를 세워야 하고 세우려면 무조건 이 하부 구조물이 가장 먼저 바다에 들어가. 발전기보다 타워보다 구조물이 먼저야. 그러니까 글로벌 해상풍력이 다시 돌기 시작하면 SK오션플랜트는 공급망 맨 앞단에서 일감을 받는 자리인 거지. 게다가 SK그룹이 뒤에 있으니까 자금이나 사업 안정성 면에서도 잡주들이랑은 체급이 다르고 오늘 거래량이 평소에 5배 넘게 터지면서 700만 주 넘게 거래됐어. 시장이 풍력 다시 돌면 여기가 먼저구나 하고 이 자리를 알아챘다는 거야. 근데 이 종목 아까 말했지? 처음 알려주는 거 아니야. 6월 10일에 내가 SK이터닉스 영상에서 해상풍력 수혜주로 콕 집어서 알려줬던 종목이거든. 그때 가격이 16,890원이었어. 그날 차트에 윗꼬리가 길게 달려서 변동성 크니까 호흡 짧게 가져가라 고까지 짚어줬고, 그리고 며칠 조정을 봤더니 오늘 21,450원 내가 알려준 가격 대비 딱 27% 올랐어. 내가 알려줬을 때 안 끝났던 거야. 같은 테마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신호지. 좋아요 누르고 고정 댓글 통해서 이런 종목 빠르게 얻어가자. 그리고 같이 봐야 할 종목 하나 더, CS 윈드야. SK오션플랜트가 바다 밑에 박는 하부 구조물을 만든다면 CS 윈드는 그 위에 올라가는 풍력타워를 만드는 회사야. 풍력타워는 글로벌 1위. 그러니까 둘이 해상풍력 공급망의 아래 위 두 축인 거지. 바다 밑은 SK오션플랜트, 바다 위는 CS 윈드. 같은 풍력 사이클이 돌면 둘 다 일감을 받는 구조야. 오늘 CS 윈드는 아예 상한가로 직행했어. 둘이 같은 바람을 타는 거지. 다만 CS 윈드는 이미 덩치가 큰 대장이고 SK오션플랜트는 거기서 한 단계 더 탄력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차이가 있어. 자, 여기까지가 SK오션플랜트가 뭐 하는 회사고 오늘 왜 올랐는지였어. 근데 회사 좋은 거 알았다고 끝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차트를 까보는 거지. 돈이 진짜 들어왔는지, 누가 사는지, 차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7가지로 하나씩 뜯어볼 거야. 이거 보고 나면 이 종목 차트는 완전히 손에 잡힐 거야. 가보자. 먼저 거래대금부터. 오늘 SK오션플랜트 거래대금이 1,570억이야. 하루 동안 이 종목 하나에 1,500억이 넘는 돈이 오갔다는 거지. 이 정도면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거고 큰 손이 충분히 움직였다는 1차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어. 개미 몇 명 들어와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 주가가 올라도 거래대금이 안 받쳐주면 그건 속 빈 상승이야. 거래 없이 호가만 살짝 올려놓은 거라 금방 도로 빠져버리지. 근데 오늘은 돈이 실제로 확 들어왔어.
그래서 차트 볼 때 가격보다 거래 대금을 먼저 보라는 얘기기도 해. 가격은 손으로 만들 수 있어도 그 큰 거래 대금은 진짜 돈이 없으면 못 만들거든. 가격은 속여도 거래 대금은 못 속여. 이게 차트 분석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하는 첫 단추인 이유야. 그럼 이게 평소보다 얼마나 터진 거냐? 최근 5일 평균 거래 대금이 직전 30일 평균의 5배야. 5배. 차트 밑에 거래량 막대 보이지? 한참 잔잔하게 깔려 있다가 오른쪽 끝에서 갑자기 확 솟았잖아. 이게 핵심이야. 평소에 조용하던 종목에 갑자기 돈이 5배로 몰렸다는 건 뭔가 이유가 생겼고 그 이후에 자금이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 그냥 슬금슬금 오른 게 아니라 어떤 트리거에 돈이 한꺼번에 달려든 거야. 페이크 상승이랑 진짜 상승을 가르는 게 바로 이 거래대금 증가율이야.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그 상승에 평소보다 몇 배의 돈이 같이 붙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속지 않아. 다음은 시가총액. SK오션플랜트 시총이 1조 3천억 정도야. 코스피에서 보면 중형주 정도 되는 덩치지. 근데 여기서 회전율이라는 걸 보면 재밌어. 오늘 거래대금 1574억을 시총 1조 3천억으로 나누면 회전율이 12%가 나와. 하루 만에 이 회사 전체 주식의 12%가 손바뀜했다는 뜻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총이 너무 크면 웬만한 돈으론 주가가 꿈쩍도 안 하거든. 수십조짜리 대형주는 하루에 1,500억 들어와 봐야 표도 안 나. 근데 1조 3천억짜리는 자금이 몰리면 충분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사이즈야. 너무 무거워서 안 움직이지도, 너무 가벼워서 잡주처럼 휙휙 털리지도 않는 딱 자금이 들어오면 제대로 반응하는 체급인 거지. 자, 그럼 누가 샀냐? 수급을 봐야지. 오늘 이 급등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여기서 딱 나와. 기관이야. 기관이 오늘 하루에만 20만 주를 순매수했어. 최근 5거래일 중에 사이를 샀고 기관이 작정하고 담고 있다는 거지. 반면에 외국인은 좀 달라. 외국인은 오늘도 그리고 며칠 전부터도 계속 팔았어.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순매도야. 자, 그럼 이게 무슨 그림이냐?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아내면서 오히려 주가를 27%나 위로 올렸다는 거야. 파는 사람이 있는데도 사는 힘이 더 세서 올라간 거지. 이게 진짜 기관주도 상승이야. 그리고 하나 더. 지금은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기관이랑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땐 한 단계 더 탄력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도 같이 봐도. 자, 잠깐 이거 하나만 짚고 가자. 이런 급등주 삼촌이 매번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는지 궁금하지? 삼촌이 포착한 종목들 고정 댓글에 전부 무료로 풀어놨어. 받아가고 다시 차트마저 보자. 이제 차트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위치를 보자. SK오션플랜트는 지금 신고가는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면 크게 갔던 종목이거든. 그 고점을 찍고 나서 한동안 쭉 조정을 받았어. 그러다 오늘 그 조정을 끝내고 다시 위로 올라타는 자리야. 자,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아니야. 오히려 좋은 자리일 수 있어. 한번 크게 갔다가 눌린 종목이 다시 반등하는 자리. 이걸 눌림목 반등이라고 하거든. 신고가 자리보다 오히려 부담이 적을 때가 많아. 왜냐하면 위에서 비싸게 사서 물린 사람들이 조정 구간 내려오는 동안 이미 다 떨어져 나갔거든. 머리 위에 팔 물량이 가벼워진 자리에서 다시 타는 거야. 처음 보는 종목을 바닥에서 잡는 것보다 한번 검증된 종목이 조정 끝내고 다시 가는 게 마음 편한 자리지. 그리고 이 종목이 섹터 안에서 어디쯤 서 있냐, 이게 의외로 제일 중요해. 해상풍력 공급망은 크게 보면 세 덩어리야. 바다 밑에 박는 하부 구조물, 그 위에 올라가는 풍력타워, 그리고 발전기를 돌리는 부품들. SK오션플랜트는 그 중에 하부 구조물 가장 먼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자리야. 풍력 발전기 한 대를 세우려면 구조물부터 박아야 하니까 순서상 제일 앞이라는 게 핵심이야. 같은 해상풍력 테마라고 다 같은 게 아니거든. 뒤늦게 풍력 관련주라고 엮여서 따라오르는 잡주가 있고 실제로 일감이 가장 먼저 꽂히는 대장 라인이 있어. SK오션플랜트는 후자야. 테마가 좋아도 그 안에서 어디 서 있느냐가 종목 운명을 가르는데 얘는 공급망 맨 앞이야. 마지막으로 차트 패턴. 아까 위치에서 말한 거랑 이어지는데 지금 SK오션플랜트 차트는 눌림목 반등 패턴이야. 한번 크게 오르면서 이동평균선이 위로 정배열됐던 종목이 조정받는 동안 그 이평선들이 서로 엉켰다가 오늘 큰 양봉 하나로 다시 위로 방향을 트는 자리거든. 이게 차트 보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 중 하나야. 정배열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재반등. 이 흐름이 왜 검증된 트리거냐면 아무도 모르는 종목이 바닥에서 처음 오르는 것보다 한 번 크게 갔던 종목이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야. 시장이 이미 한 번 이 종목 된다고 인정했던 종목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양봉은
단발성 급등이 아니라 다시 추세를 만들려는 본격적인 시도라고 봐야 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줄게. 삼촌이 종목 잘 잡는다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알려줬던 종목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차트에 마커 딱 찍어서 보여줄게. 직접 봐. LG전자 5월 12일에 알려줬어. 그때 18만 4천 원이었는데 추천한 자리에서 고점까지 무려 137% 갔어. 2배가 넘게 간 거야. 그리고 수혜주로 알려준 것도 봐. 삼성 SDS 메인이 아니라 수혜주로 짚어준 종목인데 18만 2천 원에서 38만 8천 원까지 112% 갔어. 메인이든 수혜주든 가는 건 똑같다는 거지. 차트에 내가 추천한 날 마커랑 그 뒤에 찍은 고점 마커가 다 박혀 있어. 날짜랑 가격까지. 이건 거짓말을 못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잠깐 이거 하나만 짚고 가자. 이런 급등주 삼촌이 매번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는지 궁금하지? 삼촌이 포착한 종목들 고정 댓글에 전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놨어. 구독이랑 좋아요만 누르고 고정 댓글 통해서 정보 받아가면 돼. 이런 거 한 달에 두세 번만 잡아도 한강뷰 가는 거 어렵지 않아. 가보자고.